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어떤 행사에 나온 것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뭐 제보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예. 대해서.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모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유불리는 각 정당마다 다르게 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제가 봐서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이게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이요. 예. 직이잖아요. 제가 법사위원이면요. 이 대구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 자료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잡았는가?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공식 일정이고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대구 방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여 없이 예. 그냥 법무부 장관의 일상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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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스마일 센터가 주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이번에 저희 근데 일로 와. 안녕하세요. 장학가고.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승격 새로 보니까. 윤석 대변인. 오늘 한 장관 대구 일정은 두 개가 있었어요. 뭐 대구 쪽 지내서 한 것도 있고 달성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분위기는 일단 보시면 뭐 환호도 나오고 꽃다발 나오고 하니까 약간 팬미팅 분위기 비슷해 보입니다. 확실히요. 혹시 대구에서요. 혹시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뭐 이런 어떤 인물로 보는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뭐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 국가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그 소속 정당은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게 숙명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 임기가 한 3분의 1 정도 갔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또 영향력을 가진 대선 후보감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한동훈 장관 지금 저희 당에 뭐 입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보면 대구 시민들과 막 카메라 셀카 찍고 꽃다발 받고 환호성 듣고 이러거든요, 확실히 네. 지금. 저 모습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대구 시민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제도 보면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어떤 행사에 나온 것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뭐 제보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예. 대해서.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모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유불리는 각 정당마다 다르게 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 대변인 말씀은 뭐 기대를 좀 해보겠다 이 말씀 같기도 한데 지금요. 지금 이 장면을 오늘 보고요. 2021년 3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 신분이 여전히 있었어요. 검찰총장 자리에 있었던 때인데 그때도 대구를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뭐가 살짝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분위기는 그런데 오늘 대구 방문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 하필 지금 왜 대구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법무부 공식 일정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정책 행보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정이죠.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을 해서 대구 간 거고요. 그리고 달성은 산업단지 방문 간 겁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 비자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간 거예요. 라는 게 법무부의 오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박우석 전 의원님.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대구 방문을 가지고 오늘. 근데 일각에서 이런 분석은 뭔가 이렇게 앞선 분석일 수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수 텃밭을 찾은 거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의미가. 그거하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얘기하면서 대구권, 영남권, 대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려는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정치적 해석이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뭘 해도 그런 해석이 따라 붙습니다. 아, 뭘 해도 어딜 가도 그러니까 장관 부인들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제 부인이 예.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촉십자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처음 그 언론에 사진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더 집중시킨 측면이 있지만 저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부인이 먼저 어쨌든 정치 활동을 대비해서 저런 활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미리 뭔가 준비하고 마음 먹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여권의 그 다음 총선의 기대주로서 한동훈 장관이 뭐 당내뿐만이 아니라 당 밖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예. 일종의 이제 한동훈 역할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고요.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이 이제 총선을 출마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아직 묵묵부답 그 답변이 오늘도 뭐 그 없고. 얘기는 딱히 안 했어요. 그리고 장관 업무 수행 차원에서 지방 방문한다. 이 얘기도 뭐 성립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죠. 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할 거면 그 결심을 하고 그 의사를 밝힌 다음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뭐 다음 총선의 선대위원장이든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다음 총선에 뭔가 필승 카드로 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 그런 요구도 여당 내에 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 지지 이런 걸 보면 예. 지지층이 지지하는 거예요. 아 지지층이 지지를 하는 거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확장성이 있느냐 이거는 물음표가 아 있습니다. 대구. 아 대구. 때문에 총선에 등판한다고 했을 때는 예. 지지층의 지지는 물론 이제 당연한 전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를테면 수도권 선거 같은데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필승 카드냐 예. 검증된 바가 없죠. 그건 여전히 저는 물음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그런데요. 오늘도 대구에 가서 발언한 것 중에 이 대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죠.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 존경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 존경한다는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를 가서도 존경한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한다, 좋아한다 얘기를 막 곳곳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지금 이게 쌓여 있네요. 점점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편식해서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대구 거창 시민과 국민만 좋아하고 호남 광주 가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마지막 같아요. 뒷부분 아까 제주였나요? 제주에서도 존경한다는 얘기했죠. 여기도. 저희는 이제 좋아한다. 뭐 그 정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이게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이요. 예. 즐기잖아요. 제가 법사위원이면요. 이 대구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 자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잡았는가?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공식 일정이고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대구 방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여 없이 예. 그냥 법무부 장관의 일상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틀림없이 이 일정은 바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잡아놨으면 별 얘기가 없지만 별일 없지만 저는 직전에 자료 잡았다. 구하면 틀림없이 자료를 안 주겠지만 이거는 또 안 주겠다고. 틀림없이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충분히 가서 TK에 흔들리는 민심을 이준석도 잡고 당신도 한 장관도 가서 좀 대구 민심을 예. 좀 이렇게 오랜만에 가서 이제 몸을 좀 풀어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지층을 잡아봐. 저는 충분히 그런 쪽의 정무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오해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 일정을 언제 알겠습니다. 계획을 했었는지. 이거 보고 또 유희석 대변인께서 막 질문이 얼굴에서 막 쏟아져요 지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서영주 부대는 뭐 21대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 가실 걸로 제가 믿는데 가셔서 그러지 않길 바래요. 저 자료 예, 제출 할 일이 요청. 많은데 그런 거 해가지고 괜히 평지폭파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 아까 박원순 의원께서 지지층만 열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 국민이 100% 투표율로 선거를 한다면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 그런데 대충 총선 같은 경우 한 60% 정도 투표율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저희 지지세가 확고한 곳에서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폄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을 꼭 짚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유기찬 변호사. 그 대선 그 여권에서는 대선 선호도에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고 대구 경북에서는 물론 그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아요.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서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지지율. 여성 지지율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그 대중적 지지도는 사실 확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이전에 저희가 작년도인가 12월 달에 보면 당대표 출마 뭐 차출론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 확장성이 뭐 상당한 건 맞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 행보냐 이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7월 달에도 전남 갔었어요. 가가지고 조선소 가가지고 그렇죠. 전남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 이제 사실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장 방문하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라고 예.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존경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지역에 가서 험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그래도 마음 최소한 존경하고 깊이 벌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죠. 이재명 대표도 가시면 그런 제가 말씀 잠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예. 잠깐만 예.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호감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이면 저렇게 정치 활동할 것 같으면 이제 나오셔야죠.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직을 이용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거나 일정을 소화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권이고 마찬가지고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셔서 정치하세요. 빨리 나와라. 네, 빨리 나와 정치하는데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꼼수의 일정, 그다음에 꼼수식으로 본인의 정치를 이용하는 거 옳지 않다. 근데 이제 슝중은 모르겠어요. 슝중 모르겠는데 이제 외관상의 행위를 보면 저것이 법무부 장관이 못할 행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 업무 수행과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맞죠. 이런 외관상 행위만 갖고 당신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고 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 보면 교도소 가서 3배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정치적으로 중립성 위반이다라고 할 만한 행위들 많이 했고 임명 자체가 당대표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죠. 저번에 행보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행보 자체만 갖고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이게 아니다. 국익에 계시다가 이제 정치권의 기대주로 꼽혔던 분들이 정치권에 와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참담한 실패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그분이 총리 시절에 대권 주자 1위 이 각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대표가 돼서 총선을 이끌었는데 본인도 실패했고 어쨌든 당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물론 이제 케이스는 다르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의 성격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분도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는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1월 11일이 공직사퇴 시한이에요. 그때 만약에 이제 등판을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진짜 평가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지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이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서영주 부대변인이 잘 되셔갖고 내년 총선 거쳐서 국회 들어가시면 일정 자료 제출 요청하실 것 같네요. 분위기 보니까 자료 좀 가보세요. 언제 받은 건지 그거. 이거 하실 것 같네요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뜨겁게 갑자기 했어요. 다음 이분도 굉장히 요즘에 뜨거운 대상인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돼서 뜨거워졌죠. 송영길 전 대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전세 4억 3천 얘기를 해서 회자가 됐는데 또 이걸 가지고 받아치신 분이 또 오늘 나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송영길 전 대표가 한 20몇 년 동안 지금 억대 연봉자로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뭐 전세가 뭐 몇 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아니 진짜 저 한 30대부터 저분 뭐 룸사롱 다니신 분 아니에요. 저 사람 기준에 의하면 50이 어린 놈이면 30대는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 때부터 여자 끼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거지. 보니까 막 방역 대단하네요 표현이요.
유기찬 변호사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건 알겠는데 예. 사실은 산업화 시대의 그 기득권에 도전해서 본인들이 민주화 세대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잖아요. 물론 공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또 새로운 MZ 세대들이 그 기득권에 도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얘기를 했지만 저건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인식이 젊은 층, 청년 세대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비합리적인 말씀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길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본인이 실수하셨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